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입니다.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진행 중입니다. 패키징 산업에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오염을 예방하고 점진적으로 사용량을 감소 및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연관된 플라스틱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해 보면서 9월 세 번째 주 올 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과 유엔 환경총회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안에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조안에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절감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방향으로 INC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패키징 산업에 미칠 영향 또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경상남도와 이마트가, 환경부 장관 표창은 빙그레, 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받았습니다. 빙그레는 비중 1 미만 수축 라벨을 사용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포장재 경량화를 통한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속가능한 포장에는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종이와 판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대나무와 버섯 등과 같은 식물 기반 재료, 재사용 가능한 포장 등은 모두 지속 가능한 포장 재료의 예입니다. 재료를 적게 사용하는 미니멀리스트 포장, 천연 섬유로 만든 펄프 포장도 친환경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포장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며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포장의 개발과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품 포장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5,623억 달러로 성장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7%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식품 포장은 인간의 기본 욕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생활 방식의 변화, 간편식품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 세계 식품 포장 산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식품 포장재에서 중요한 연포장은 비용 효율성, 고성능, 주요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6.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 포장으로의 변화 속에서 종이와 종이 기반 포장은 저렴한 비용과 지속 가능성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4%를 보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식품 포장 시장의 확대 요인은 간편식품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전 세계 1인당 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향상돼 포장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자재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식품 포장 산업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주요 식품 포장 제조업체가 지속 가능한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고 도입해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과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효과적인 포장 솔루션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경험한 상황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음식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한 것도 식품 포장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포장 시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저출산, 저성장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포장 산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올 패키징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가 후원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포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패키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입니다.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는 광의의 지속가능한 패키징, 친환경 포장에서의 생산, 운송, 폐기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원천적인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리듀스 포장 개발, 설계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포장 개발 시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5R의 친환경 포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우 저탄소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이후에 2050년 탄소 중립 이행과 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박 소장은 이후의 탄소 중립 이행은 단순한 환경 보전 측면이 아닌 이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그린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후의 포장 폐기물 법안에서도 포장재 무게와 부피가 기능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이 되도록 포장을 설계해야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과대 포장에 대한 의무 등 포장재 폐기물의 원천 감량 등 3R을 기본으로 한 개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량 중 61%가 포장재 폐기물이기 때문에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감소는 공통의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솔재지의 오상훈 포장기술사는 최근 플라스틱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테고가 플라스틱 포장재 대비 약 30%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는 LCA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 F&B의 장호정 포장기술사가 선물 세트의 포장 최적화를 통해 포장재 사용량 감소 비교와 ISO 1860이 포장 최적화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 토론은 포장개발부서에 근무하는 포장기술사들이 참여해 이구동성으로 포장재 폐기물 감량을 위한 리듀스가 포장개발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점 사항임과 동시에 우선사항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시대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 흐름을 한 발 앞서 읽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키징 산업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장 전문 전시회를 참관하는 것입니다. 올 패키징은 해외 포장 전시회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산업 동향 관련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2023년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를 9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했습니다. 인천대학교,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는 개막일인 6일 정부 관계자 및 10여 개국 바이오플라스틱협회 협회장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선도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500여 명이 참여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국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재사용, 저감, 생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순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동철 산업부 화학팀장은 올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생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시민, 선별수거 처리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원 F&B가 지속가능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고 9월 4일 밝혔습니다. 선물 세트 트레이에 화학적으로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적용한 것은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동원 추석 선물 세트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올페이퍼 패키지, 레스 플라스틱 등 친환경 포장 컨셉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동원 F&B 관계자는 가치 소비 트렌드 확산에 맞춰 CRPP를 적용한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선물 세트 6종을 선보였다. 점차 제품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건강, 실용 등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선물 세트로 시장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포장 최적화입니다. ESG 경영과 더불어 각 기업이 친환경 포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은 친환경 포장이 개발되고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 포장은 그 개념이 막연하고 광범위해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친환경 포장 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재활용 측면에서의 이슈와 내용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과대 포장 문제, 즉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리듀스, 포장 최적화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 최적화에 대한 국제 표준도 마련됐고 특히 국내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대 포장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패키징 산업에도 포장 최적화, 원천 감량된 포장 등의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 최적화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적용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기여하는 패키징 산업으로 변화할 시점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낡은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9월 세 번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